반갑습니다. 앞으로 영양교사를 하실 우리 예비 선생님들과 함께 단체급식 및 실습을 함께 할 배미애라고 합니다. 앞으로 우리 선생님들의 합격을 저희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단체급식 및 실습이라는 과목을 저와 함께 앞으로 하실 건데요. 이 과목을 오늘부터 수업을 시작하기 앞서 이 과목을 조금이라도 어떻게 공부하면 더 도움이 될지 학습 전략이라고 할까요? 좀 거창하게 말씀드리긴 뭐하지만 과목을 공부하는데 조금 도움될 수 있는 그런 팁을 몇 가지 말씀드리고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체급식 및 실습이라는 과목, 물론 우리 선생님들이 접해보신 선생님들도 있을 거고 아니면 이제 처음 시작하시는 선생님들도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저랑 같이 수업을 하고는 계시지만 지금 들으신 선생님들의 상황이 다 다르다 보니까 제가 일일이 맞춤형으로 말씀드리긴 좀 어렵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아주 기본적인 걸로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랑 같이 수업을 하시면서요, 단순히 그냥 암기를 하시는 방법보다는 다른 과목과 달리 단체급식 및 실습 같은 경우에는 내용을 좀 생각해 본다든지 좀 상상해 본다든지 그 상황이나 그 그림이나 어떤 기구가 나오면 그 기구라든지 그런 관련된 내용들을 조금 떠올려 보거나 상상해 보거나 하면 도움이 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단순 암기를 하는 것보다는 그 상황을 이해하고 약간 상상해보고 이미지를 떠올려보고 자, 이런 식으로 공부하시는 게 더 도움이 될 거예요. 자, 이게 무슨 말인지도 이해 못 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텐데, 그러니까 저랑 같이 수업을 하시다 보면, 단체급식의 어떤 상황을 급식 현장이나 이런 부분들을 또 배울 거잖아요. 그러다 보면 그 상황에 모르는 단어가 있다면 그 단어도 찾아보셔야 되고 또 모르겠는 어떤 시설이나 설비 기구가 나오면 그것들을 이미지나 사진이나 이런 모습을 찾아보셔가지고 아, 이렇게 생겼구나, 아, 이렇게 하는 거구나, 아, 이렇다면 이런 그림이겠구나 라는 부분을 좀 찾아보시면서 상상해 보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글자로 되어 있는 텍스트로만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그런 이미지나 그런 상황을 이해하시면서 공부하시면 내용이 좀 더 잘 외워지시거나 잘 이해가 되실 겁니다. 자, 두 번째는요. 이 과목 같은 경우에는 실제 급식 현장을 한 번도 근무 안 해보신 선생님들과 실제 학교 급식이나 어떤 산업체 급식이나 아니면 어떤 급식이라도 급식을 좀 해보신 분들과는 공부하는 접근이 조금 달라요. 그래서 그래도 급식 현장에서 근무해 보신 분들은 다른 과목 공부하기 너무 어려운데 그래도 단체급식은 내가 현장에서 해봤던 과목이니까 뭔가 조금 쉬울 것 같고 그리고 조금 더 동기부여가 되는 그런 부분은 확실히 있거든요. 하지만 한 번도 급식 현장을 가보신 부분이 없는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는 이게 무슨 말인지 또 이 상황이 떠올려 보라고는 했지만 무슨 그림인지 상상도 안 되시는 그런 선생님들도 있을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주의하실 부분들이 있어요. 어떻게 보면 모든 공부는 백지 상태에서 하는 것이 더 낫다라고 하는 것이 현장에서 일을 병행하신 분들은 저희가 이론은 이론이고 또 현장은 현장인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현장에서는 이렇게 했는데 이론으로 배울 때는 특히나 우리가 합격을 위해서 특히 학교급식 위생관리 지침서에 근거해서 써야 되는 내용들이 많을 텐데 그 지침서에 있는 내용을 뭐 아주 번나가게 하는 건 아니지만 현장에서는 이 지침서에 대한 이론대로 하긴 하지만 현장 상황에 맞게 유연성 있게 조금 조절해서 하는 부분들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을 병행하셨던 분들은 내 기억에 내 현장에서 했던 상황이나 경험을 비추어서 실수를 간혹 하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두 번째는 그런 걸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제가 이 과목을 공부할 때 특히나 영양사 현장 경험이 있으신 분들이 주의하셔야 돼요.
분명히 현장 경험하신 분들은 이 과목을 공부하는데 분명히 큰 힘이 되고 동기부여가 되고 장점이 분명히 있어요. 하지만 주의만 하자는 겁니다. 실제 현장에서 하는 것과 지침서의 내용이 조금 다를 수 있다 보니까 저희는 지침서를 근거로 해서 꼭 정확하게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부를 하다가 내가 현장에서 했던 거랑 조금 다르네 하는 부분이 생겼다면 그 부분은 반드시 정확하게 숙지를 하고 넘어가시면 더 안 까먹고 더 이해를 기억을 하실 수 있는 또 방법이 되실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요. 단체급식 과목은 공부하다 보면 어떤 특징 아니면 장점, 단점 이런 것들을 구분해서 얘기하는 게 꽤 나오거든요. 그럴 때는 여러 개를 외우려고 하거나 여러 개를 알려고 하면 어려울 수 있고요. 또 이게 이거였나? 그래서 헷갈릴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특징이라든지 장점이라든지 단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오는 부분이 있다면 가장 뚜렷한 것, 여러 개들 중에서도요, 가장 정확하고 가장 구별되는 가장 뚜렷한 것들로 한 개 내지는, 저는 한 개 정도도 괜찮을 것 같아요. 한 개 내지는 두 개만 정확하게 외워두자, 정리해두자라고 조금 말씀드리고 싶어요. 누가 봐도 이거는 여기만의 장점이야, 누가 봐도 이거는 여기만의 단점이야 라고 하는 거 한 개 정도씩만 정확하게 외워두시면 좋고요. 또 저희가 반복적으로 앞으로 시험 때까지 시간이 많기 때문에 그때까지 공부를 하다 보면 내가 한 개만 외웠는데요, 여기서 또 파생돼서 기억이 나는 것들이 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특징이나 장점이나 단점이나 이런 부분들은 가장 뚜렷한 것 위주로 한 개 정도씩만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학습 전략이라고 해도 거창한 거 있는 건 아니죠. 우리 과목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 조금이나마 주의하고 조금이나마 조심하고 조금이나마 이렇게 기억을 더 잘하기 위한 방법을 좀 말씀드렸을 뿐이고요. 가장 중요한 건 우리 과목뿐만 아니라 모든 과목이 마찬가지지만 오늘 학습한 내용은 되도록이면 오늘 복습하는 거를 추천드려요. 저희가 내일은 또 내일 공부해야 될 것들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공부한 것은 반드시 오늘 복습한다. 내가 오늘 몰랐던 것들은 꼭 찾아서라도 오늘 반드시 내 걸 만든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저희가 사람인지라 오늘 배운 거를 내가 다 기억해, 시험 볼 때까지 까먹지 않고 기억할 수는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공부했어요. 그걸 다 내일 다 기억 못 하잖아요. 또 반복적으로 복습할 거고 이렇게 할 거죠. 그래서 오늘 공부한 거 내일 갔는데 다 까먹어, 너무 속상해하지 마세요. 또 저희가 반복적으로 할 기회가 많기 때문에. 다만 오늘 학습한 내용을 그래도 복습은 좀 하시는 게 도움이 될 거고요. 단체급식 과목 같은 경우에는 각자 아마 이론서들은 한 개씩 갖고는 계실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학습을 했다 하는 그 내용 부분만이라도 오늘 이론서를 한번 이렇게 책 읽듯이, 소설책이라고 비유하면 너무 좀 엉뚱할 수 있겠지만 저희가 수업하는 내용은 아주 풀이된 책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내용을 공부하고 나서 이론서는 쭉 이렇게 내용을 편하게 풀어놓은 책이기 때문에 이론서를 읽어보시면 더 잘 이해가 되실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학습한 내용은 반드시 가지고 계신 이론서를 오늘 꼭 복습하기를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그렇게 공부하시면서 잘 모르거나 애매한 단어가 있다.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인지 찾아보셔야 되고요. 어떤 그림이나 시설이 나왔다. 그럼 그 그림 찾아보셔야 되고요. 그렇게 학습도 했고 복습도 했는데 이해가 더 잘 안 된다. 그럼 어떻게 해요? 그쵸. 저희 카페를 통해서 저한테 질문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질문을 하셔가지고 답을 얻으시고요. 그래야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고, 또 모르는 거를 그냥 넘어가면 절대 안 되잖아요. 약간 이거 물어봐도 되나 싶어서 좀 고민하시는 내용들이라도 괜찮습니다. 뭐든지 이 과목과 관련된 부분은 카페를 통해서 질문하세요. 그럼 제가 물론 카톡이나 이런 것처럼 아주 실시간 답변을 해드리긴 좀 어려울 수 있겠지만 되도록이면 다음 날로 넘어가지 않고 제가 답변을 해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선생님들하고 저하고 굉장히 우리가 물리적으로 떨어져 있잖아요. 물리적으로 떨어져 있어서 이렇게 온라인으로 만나서 수업할 수 있는 것도 요즘 시대에 굉장히 큰 장점이지만 반대로 제가 선생님들이 어떤 상황에 있는지를 잘 모르죠. 그렇기 때문에 도움을 드리려고 해도 한계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언제든지 저한테 노크를 좀 하셔가지고 1년 동안에 저희가 연팩을 들으면서 또 때로는 제 과목만 또 포인트로 들으시는 선생님들은 그 과목을 들으시면서 이 기간 동안에 저와 충분히 소통을 많이 하시는 거는 우리 선생님들의 몫이에요. 선생님들이 얼만큼 저한테 노크를 하시느냐에 따라 달려있죠. 그렇기 때문에 편하게 공부하시는 동안에는 모르는 거 있으면 또 애매한 거 있으면 문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오늘 학습 전략을 조금 말씀드렸고요.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수업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지고 계신 교재를 좀 활용하시면 되고요. 제가 여기 화면을 띄우기도 하긴 하는데요. 가지고 계신 교재하고 똑같기 때문에 교재를 보시면 조금 더 잘 보실 수 있을 거고요. 필요하신 부분은 메모하시면서 수업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제 수업을 하기에 앞서요. 저희 모든 과목 마찬가지지만 과연 이 과목은 어떤 부분을 공부해야 하느냐. 이 과목에서 어떤 부분이 그동안 시험 문제 좀 출제됐었지? 이런 부분을 조금 이야기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평가 영역이 크게 이렇게 4개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영양 및 작업 관리, 그 다음에 구매 및 저장 관리, 그다음에 시설, 설비, 위생, 안전,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적 자원 관리 이렇게 크게 4파트가 되어 있는데요. 우리 영양교사로서 가져야 될, 특히 단체 급식을 하는 데 있어서 가져야 될 우리 영양교사가 알아야 될 파트죠. 이 평가 영역들도 각자 세부적으로 평가 내용 요소들이 있는데요. 이 중에서도 한 10년간 출제가 거의 안 됐던 영역도 사실 있고요. 아주 자주 출제되는 그런 영역도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이제 수업 중간중간에 저는 이제 이 평가 내용 요소 흐름대로 일단 교재를 구성했고 그렇게 이어가 볼 거예요. 그래서 이 평가 내용 요소를 좀 하나하나 다 다뤄본다고 해야 될 것 같고요. 또 그 안에서도 출제가 좀 자주 됐었던 그런 것들은 기출 문제나 이런 문제들도 조금 교재에 삽입을 좀 했고요. 또 내용들 중에서 이렇게 가다 보면 이 내용은 그래도 아주 중요한 파트다. 아니면 이 부분은 그래도 다른 영역에 비해서는 이제껏 출제된 경우도 조금 적고 또 어떤 요즘 출제 경향에 비추어 그래도 조금은 좀 빈약하다라고 하는 부분들도 반드시 있긴 있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작년에 나왔던 거 올해 또 나올 수도 있고 또 안 나왔던 거에서 나올 수도 있고 이거는 저희가 뭐 정말 쉽게 말해서 점쟁이가 아닌 이상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평가 내용 요소들을 보기는 할 겁니다. 하긴 할 건데 그래도 그 안에서 요즘 출제되는 경향이요. 실제 급식 현장에서 나오는 그러니까 급식 현장에서 실제 영양교사들이 매일매일 하는 업무들 그런 것들을 응용해서 시험 문제가 최근은 자꾸 나오는 추세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쪽의 내용들이 나올 때는 제가 조금 더 강조해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평가 내용 요소들 쪽에 보면요. 특히나 첫 번째 영역에서는 배식 관리, 배식 관리 파트가 좀 자주 출제됐었어요. 배식 공정, 배식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얘기들 그리고 특히나 보존식이라고 하는 거는 이 보존식이라고 하는 키워드 안에는 뭐 방법도 있고 목적도 있고 어떻게 하는 건지 뭐 등등등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거 응용해서 문제가 꽤 자주 출제가 됐었던 거고요. 또 두 번째 파트에서는 사실 원가 관리보다는 나머지 3개의 파트에서 골고루 문제가 좀 출제가 됐었고 특히나 이 중에서는 저장 및 재고 관리 파트가 최근 2년간 연이어 출제됐던 파트이기도 하거든요. 뭐 앞서 뭐 보존식도 마찬가지였지만 여기서도 실제 급식 현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그 상황에 맞는 그러한 어떤 재고 관리라든지 뭐 그런 것들이 나왔었죠. 그리고 위생, 안전, 또 시설 설비 이 파트가요. 사실 굉장히
단체 급식에서는 식중독 사고라든지 어떤 위생 사고가 일어나면 안 되기 때문에 되게 중요한 내용이 많이 내포되어 있고, 그다음에 위생관리 지침서에서도 많이 다뤄지는 부분이 이런 위생이나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 파트도 되게 중요한 파트긴 하거든요. 시설 설비 관련된 부분, 뭐 조도라든지 뭐 어떤 그 시설 설비의 재질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단골로 많이 나오는 그런 영역이긴 했었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에 인적자원관리 같은 경우에는 뭐 학교급식법이라든지 뭐 동기부여 리더십 아니면 의사소통, 뭐 교육훈련 이런 파트가 되는데 실제 영양교사가 급식에서 되게 힘들어하시는 부분이 본인이 급식 관리를 하는 어떤 개인의 역량보다는 조리원들과의 어떤 소통, 조리원들 관리하는 거, 뭐 이런 부분들 많이 힘들어 하시거든요. 그런 거랑 관련지어서도 사실 출제가 될 수 있는 영역이고, 이전에도 출제가 된 적이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다룰 겁니다. 이럴 때 특히나 어떤 상황이나 현장에 맞춰서 우리가 이제 내용을 적용시킬 거다 보니까 요럴 때 제가 앞서서 학습 전략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냥 단순히 어떤 이론이나 내용을 공부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을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이제 접근을 하면서 공부를 할 거예요. 다 이런 식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내용들을 보면 어떤 교재나 이론에 대한 내용도 물론 기반을 하겠지만 학교급식 위생관리 지침서라고 하는 것이 또 하나의 교재이기도 해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왜냐하면 위생관리 지침서에 근거해서 답을 쓰라고 하거나 이런 부분들이 출제가 되기 때문에 이 내용 안에서 특히나 어떤 위생관리 시설 뭐 어떤 이런 이 중간에 구매하고 배식하고 조리하는 이러한 관리들 내용 중에서는 지침서에 있는 내용을 근거해서 같이 매칭시켜서 학습을 할 겁니다. 그리고 특히 교재예요. 교재 뒷부분에 위생관리 지침서 내용을 그대로 부록으로 넣어놨기 때문에 위생관리 지침서도 확인하시면서 공부를 하시면 더 도움이 될 겁니다. 자, 이렇게 실제 수업에 앞서 얘기가 좀 길었어요. 그쵸? 자, 이렇게 공부를 할 거고, 그렇게 공부를 하셔야 하고, 라는 워밍업을 지금까지 좀 해봤고요. 자, 이제부터 평가 내용, 그 평가 내용 요소의 그 흐름대로 한번 수업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가지고 계신 교재 2페이지라고 되어 있죠. 교재 보시면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는 이제 굳이 평가 내용 영역에 이제 식단 관리 내용을 이제 이어갈 건데, 식단을 계획한다. 영양교사가 식단을 짠다. 어떻게 짜야 되느냐, 어떻게 영양계획을 해야 되느냐, 뭐 이런 내용이긴 하지만 그거에 앞서 우리가 단체급식이라고 하는 과목이다 보니까 단체급식의 개요를 안 하고 그냥 딱 넘어갈 수는 없을 것 같죠? 그래서 단체급식이 어떤 건지 먼저 개요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사실 이런 부분들은요, 영양사 시험을 공부할 때는 뭐 여기서 한두 문제가 나오죠. 하지만 우리가 영양사 시험하고 영양교사 시험하고 다른 부분은, 영양교사 시험은 어떤 서술을 하는 거,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론을 알고 있는 것이 기본이고 그 이론에 근거해서 어떤 내용을 풀어야 되는 게 영양교사 시험인데, 영양사 시험은 이 이론을 아느냐 모르냐 해가지고 이렇게 사지선다잖아요. 객관식이잖아요. 뭐 그 사지선다, 오지선다, 객관식은 그 내용을 아는 게 중요하겠지만 우리 영양교사는 그 내용을 아는 건 기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영양사처럼 접근하지는 않아요. 하지만 일단은 단체급식의 개요, 아주 시작을 좀 지루할 수 있겠지만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처음에 단체 급식이라고 하는 거는 아마 우리 선생님들도 모르시진 않을 거예요. 학교에 단체 급식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영양교사 시험을 준비하는 거니까. 이 단체 급식이라는 것을 정의 내릴 때 보면요, 식품위생법에서는 집단 급식소를 먼저 언급을 합니다. 단체 급식, 같은 말로 어떤 집단 급식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이 집단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집단이라고 하는 거를 굳이 숫자로 얘기하자면 다 아시겠지만 한번 급식을 제공할 때 50명 이상에게 급식을 제공하는 걸 우리가 집단 급식소라고 이렇게 법으로 제정을 해놨잖아요. 한 번 급식이 나갈 때 50명 이상 나간다. 그러면 집단 급식소인데, 이런 집단 급식소, 단체 급식소라는 건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 다른 말로 비상업적이다. 비상업성 급식이다. 그리고 누구한테? 특정 다수인에게. 50명 이상이라고 하는 다수인이긴 한데요. 어떤 불특정이 아니라 우리 막 여기저기 아무나 오는 식당이 아니라 특정 다수인. 우리 그래서 학교를 우리가 이제 급식을 할 거니까 학교를 예를 들면 우리 학교에 있는 학생들이라고 하는 그런 특정 다수인에게 계속해서 월화수목금 방학이 아닌 이상 이 친구들한테 매일매일 급식을 공급하는 그런 이러한 시설들을 집단 급식소라고 말을 하죠.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요. 그다음에 특정 다수인에게 계속적으로 음식물을 공급하는 이러한 시설들을 우리가 단체 급식소, 집단 급식소라고 법으로 제정해 놨고요. 이런 데 급식을 제공하는 그런 행위를 단체 급식이라고 얘기를 하죠. 자, 단체 급식의 관리는 크게 계획하고 실시하고 평가하는 그러한 순환 과정으로 이어집니다. 여기서 계획이라고 하는 건 어떤 목적이나 목표도 확립하고요. 세부적으로 영양 계획도 짜고요. 뭐 구매 계획도 짜고요. 조리를 어떻게 할 건지 계획도 짜고요. 인력을 어떻게 할 건지 인력 계획도 짜고요. 이런 것들이 계획에 이루어지죠. 모든 일들은 계획이 없이 바로 진행되는 일은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계획이 먼저 이루어지는 거고, 두 번째는 이제 실시를 합니다. 여기서 실시라고 하는 건 그냥 급식이 이루어지는 모든 매일매일 급식하는 이런 과정들을 얘기하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평가라고 하는 건 급식이 어떤 효율성이 있었나, 뭐 결산이 필요하면 결산도 보는 거고요. 또 어떤 일지 작성하는 거, 또 만족도 조사하는 거. 때로는 우리는 이제 학교 급식은 어떤 이익을 따지진 않지만 그냥 전체적인 급식으로 봤을 때는 손익이나 이런 것들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작성하는 이런 것들이 평가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래서 계획하고 실시하고 평가해서 이 평가의 피드백을 가지고 다시 계획에 활용하고 이러한 사이클로 진행이 되는 것이 단체 급식 관리입니다. 우리 영양교육 같은 과목 공부해 보셔도 아시겠지만 모든 것들은 계획이 이루어지고 그 계획에 맞게 진행이 되고 마지막에 평가라는 걸 반드시 해요. 그래서 이 평가가 다음번 계획에 또 이렇게 피드백이 되는 거죠. 이러한 과정들이 단체 급식이구나. 우리가 이 안에 들어가지는 세부적인 이 내용들, 이 괄호 안에 있는 것들을 앞으로 배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단체 급식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의를 가지고 있느냐. 우리 학교 급식 같은 경우로 생각해 보면 학생들이 이 피급식자죠. 이 급식 대상자들, 특정 다수인이라고 아까 얘기했던 게 우리한테는 학생들이 될 수가 있거든요. 이러한 학생들에게, 우리가 이제 학교니까 학생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이런 학생들에게 알맞은 영양 관리를 통해서 균형 있는 식사를 공급하는 거죠. 알맞은 영양 관리, 이제 영양 계획을 어떻게 하는지도 이제 뒤에 배울 거고, 균형 있는 식사를 제공하는 거, 이게 영양교사의 굉장히 중요한 직무이기도 하죠. 자, 이런 것들을 공급해서 우리 학생들이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건강하게 해주는 거고, 또 영양 상태나 이런 것들을 개선해서 건강을 꾸준히 유지시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급식의 의의예요. 물론 여기에 질병의 예방과 치료 이런 것들은 이건 전체적으로 지금 단체 급식을 얘기하는 거니까 병원 급식이라든지 이런 시설 급식에서는 되는 얘기겠지만 우리가 이제 학교 급식으로만 따져서 여기에 매칭시켜서 얘기를 해보자면 학생들에게 알맞은 영양 관리를 시켜가지고 그들의 건강을 유지시키도록 하는 게 굉장히 급식의 의의가 되는 거죠. 여기서 알맞은 영양 관리가 되게 중요한 게, 그래서 이제 우리 영양 계획을 뒤에 가서 배우겠지만 이 영양 관리를 잘못한다. 우리가 학교 급식은 지속적으로 급식을 하는 거잖아요. 하루만 한 번만 일시적으로 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잘못된 영양 관리, 잘못된 영양 계획이 이루어졌다면 그 잘못된 부분으로, 그러니까 뭐 불균형하다든지 부족하다든지 아니면 과잉하다든지 그러한 영양 계획이나 관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진다고 하면
우리가 급식을 하는 그 피급식자들의 영양 개선에 문제가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알맞은 영양 관리 되게 중요한 업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단체 급식이 어떻게 어떤 과정으로 진행되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죠. 사실 이 과정은 모든 과정이 다 중요해요. 모든 과정이 중요하다. 자, 이 과정을 한번 상상해 보면서 우리 들으셔야 돼요.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텍스트 써 있는 글자대로 외우려고 절대 하시지 마시고요. 우리가 급식이 이루어진다라고 생각했을 때 이 과정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이 과정의 흐름이 이해가 되실 겁니다. 첫 번째는 이 학생들이 몇 명인지, 내가 몇 명의 급식을 해야 되는지 식수를 파악해야겠죠. 자, 식수를 파악했어. 그럼 이 급식자들에게, 이 피급식자들에게 영양을 어떻게 줘야 되는지, 그들에게 필요한 영양을 계획해야겠죠. 되게 중요한 거라고 했고요. 자, 영양이 계획됐어. 그러고 나면 식단을 작성합니다. 자, 어떤 것들을 제공할지 식단을 작성하고, 그게 끝나고 나면 식재료를 구입해야죠. 그거에 필요한 그 식단에 맞는 식재료를 구입했어요. 구입했으면 그게 들어오면 검수와 저장을 합니다. 검수라는 거 우리 이제 배우겠지만 쉽게 말해서 들어온 식재료를 검사하는 거예요. 내가 주문한 것대로 잘 들어왔는지를 검사하는 과정을 우리가 검수라고 합니다. 자, 검수하고 필요한 거는 저장도 해야겠죠. 그리고 이제 식품을 준비하는데 전처리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처리하기 전에, 처리라는 건 보통 이제 우리 조리한다고 생각할 때 조리하기 전에 하는 걸 전처리라고 얘기를 해요. 전처리, 조리가 다 되면 배식을 하는데 배식하기 전에 혹여나 저장을 해야 된다면 조리 후에 저장 과정을 하죠. 우리가 조리를 하고요. 조리가 끝나고 나서 따뜻한 건 따뜻하게, 뭐 차가운 건 차갑게 바로 배식을 하는 경우가 일반적일 수 있는데 시간적으로나 뭐 공간적으로나 그 중간에 텀이 있다. 그러면 올바르게 저장을 해야 돼요. 따뜻한 거는 따뜻하게 저장을 해야 되고 차가운 거는 차갑게 저장을 해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저장을 해놨다가 배식을 합니다. 맛있게 식사를 하죠. 뭐 여기 뒤에 더 필요하다고 하면은 이제 식사가 끝났으니까 세척이라든지 그러니까 썼던 기구들이나 기기들을 다시 세척해서 뭐 소독하고 뭐 보관하고 뭐 이런 과정들이 어떤 급식의 흐름이겠죠. 과정이겠죠. 그래서 이런 과정들의 흐름을 이렇게 한번 보시고 혹여나 어디에 구멍이 이렇게 뚫려도 이게 대충 요게 들어가겠구나. 뭐 사실 배식이 요 앞에 들어가진 않을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흐름 정도, 여기 정도는 이렇게 이해하시고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이 단체 급식의 이제 문제점이라고 해볼까요? 문제점이라는 것도, 그러니까 뭐 어떤 문제라고 해서 안 좋은 것만이 보는 게 아니라 이 단체 급식이라고 하는 게 생길 때 어떤 것들이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인지 그런 것들을 알고 우리가 대책을 마련하면 좋잖아요. 그래서 이 단체 급식의 문제점으로는 뭐가 있을까? 단체 급식, 우리가 학교 급식이라고 하는 건 시간이 무한정 주어진 게 아니죠. 급식을 해야 되는 시간이 정해져 있잖아요. 이 급식을 해야 되는 시간, 어떤 우리 점심시간이라고 하는 게 정해져 있어요. 그럼 점심을 먹기 위해서 우리가 식사 준비를 해야 되니까 그 시간이 정해져 있는데 그런 정해진 시간 내에 우리 학생들이라고 하는 특정인을 대상으로 대량의 식사를 공급해야 되잖아요. 단체 급식이다 보니까 가정에서 먹는 식사하고는 다르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대량의 식사를 공급해야 되기 때문에 어떤 일하는 작업 규모가 크죠. 그리고 잘못하면 대규모 식중독이 생길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전문 관리자가 운영을 해야 된다.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필요한 거죠. 우리 선생님들이 필요한 거예요. 문제점을 크게 영양적인 면, 위생적인 면, 경제적인 면으로 한번 나눠서 생각해 보면 영양적인 면으로는 만약에 영양가 산출이 잘못됐다 그러면 우리 학생들 전체적인 어떤 영양 불량을 초래할 수가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 학생들이라고 하는 불특정 다수에게 특정 다수에게, 특정 다수 우리 학생들에게 지속적으로 급식을 제공한단 말이에요. 월, 화, 수, 목, 금, 그쵸?
방학 빼고 계속 제공을 하는데 영양가 산출이 잘못됐어. 우리 학생들에게 필요한 영양가를 영양교사가 잘못 산출했어. 잘못 산출한 걸로 계속 급식을 해. 그러면 영양 불량을 초래하잖아요. 물론 이 친구들이 그걸 다 먹는다라는 전제하에 그렇기 때문에 이 집단에 대한 영양 산출이 잘못되면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문제점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다. 그래서 식사 계획이 잘 이루어져야 될 거고 위생적인 면 되게 중요하죠. 대규모 급식이기 때문에 잘못해서 식중독 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주의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 그래서 이제 우리 해썹이라는 얘기도 할 거고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위생 관리를 철저하게 모든 과정, 전 과정에서 문제가 될 만한 것들을 미리 사전에 찾아내고 그거를 조심조심 하는 거죠. 그런 것들이 당연히 필요할 거고요. 그리고 뭐 계획된 예산 내에서 집행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겠죠. 그래서 우리 집에서 조금 먹는 가정 내 식사와 뭐 50명 이상을 집단급식소라고 했지만 몇백 명 먹는 학교급식의 단체급식은 여러 가지가 다르죠. 그래서 이러한 문제점이 생길 가능성이 단체급식에선 있다. 그렇다면 문제점만 가지고 발 동동거릴 것이 아니라 그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영양적인 면 계획을 잘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이 친구들이 우리 학생들이 다 먹어야지만이 우리가 계획적으로 생각해낸 영양 그 산출량에 맞춰서 영양 관리가 잘 될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학생들의 기호도를 충족할 수 있는 거 그래서 불만족하지 않고 다 먹어야 돼요. 다 먹어야 영양이 충족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도 생각해 봐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위생이나 이런 것들이 잘 되려면 위생적인 급식 관리 또 시설도 쾌적해야겠지만 작업 관리가 잘 이루어져야 될 거예요. 그런 것들. 급식 관리자의 자질 향상, 어떤 교육이나 이런 걸 통해서 계속 업그레이드 시켜줘야 되는 거죠. 일하시는 분, 급식 관리를 하는 우리 영양교사뿐만 아니라 조리하시는 분들의 이러한 그 급식 관리에 대한 교육이나 자질이 향상이 되어 있어야 모든 급식 관리의 영역과 관련이 되다 보니까 되게 중요한 부분이죠. 그래서 이런 식의 개선 방안이 필요할 겁니다. 앞서 이러한 단체 급식은 그래서 급식 관리자가 운영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죠. 급식 관리자, 영양사, 영양교사가 있을 건데요. 우리는 이제 영양교사에 대한 것만 제가 조금 교재에 언급을 해뒀습니다. 영양교사는 학교급식법에 의거해서 배치 기준이라는 게 있어요. 학교급식법 제7조에 보면 이러한 규정이 있는데 이러한 규정 하에 학교는 영양교사 또 조리사를 두게 되어 있습니다. 또 최근 유치원이 학교급식법에 이렇게 소속이 되어 있죠. 학교급식법 시행령 8조에 보면 유치원에 두는 영양교사의 배치 기준도 있어요. 이 기준을 보면 국공립 유치원 또는 원화수가 100명 이상인 사립 유치원. 우리 이제 국공립 유치원, 학교 안에 있는 유치원하고 밖에 사립으로 되어 있는 유치원하고 다른 거 아시죠? 그런데 사립 유치원의 경우에는 100명 넘는 그러한 유치원에서는요, 영양교사를 1명 이상 두어야 하는 것이 이렇게 배치 기준이에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명이 좀 안 된다. 그런 경우에는 그 2개 근처에 있는, 그러니까 뭐 근처에 있다 보니까 교육청이 이제 교육지원청이 갖겠지만 관할 구역에 있는 교육지원청 관할 구역에 있는 유치원의 경우에 2개의 유치원에서는 1명의 영양교사를 둘 수가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조항이 붙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200명이 넘으면 어떨까요? 200명이 넘으면 반드시 1명의 영양교사를 두어야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런 영양교사와 조리사를 두어야 한다라고 얘기가 되어 있는데요. 이 영양교사와 조리사의 직무도 우리가 학교급식법 또 식품위생법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는데요. 학교급식법에 명시되어 있는 영양교사의 직무 같은 경우에는 아래와 같아요. 그래서 뭐 식단을 작성한다든지 뭐 식재료를 선정하고 구매하는 것뿐만 아니라 검수를 한다든지
그다음에 검식을 한다든지, 검식은 다 된 음식을 어떻게 맛본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편하게 일단. 그래서 검사하는 식사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검사하는 식사 이런 식으로 식사를 검사한다. 검식. 그래서 검식도 영양교사의 직무에 해당이 되고요. 또 식생활도 지도해야 되고, 또 영양교육이나 그 다음에 영양 상담이나 이런 것들도 영양교사의 직무에 해당이 되고요. 또 일하시는 분들을 지도하고 감독하고 뭐 이런 것들이 영양교사의 직무에 해당이 됩니다. 특히 영양교육을 우리가 이제 해야 되는 건데, 영양교육, 영양상담 이런 것들이 구별되는 영양교사의 직무거든요. 그런데 현실은 사실 좀 어려운 게 있어요.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되게 매력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 꼭 영양교사 합격하셔가지고 학교에 가셔서 우리 학생들, 또 학부모들, 또 교직원들 이렇게 멋지게 교육하시는 그런 선생님들이 꼭 되셨으면 좋겠어요. 사실 현장에서 급식 업무도 하시랴, 또 교육도 하시랴 힘든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우리 영양교사가 되시려고 하는 내 스스로의 어떤 초심이나 목적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 내가 학교에서 굉장히 멋진 선생님이 될 거야 라고 저는 생각하셨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또 이런 영양교육이나 영양상담이나 이런 부분들 계속 필요한 부분인 것 같아서 저는 개인적으로 아주 잘 부탁드린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꼭 합격하셔가지고 학교에서 영양교육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 박스에 보면요, 간간히 이제 지금 교재에 보면 중간중간에 앞에 내용들을 조금 적용시켜 보고, 또 앞에 내용을 바로 이해하려고 하는 그런 내용들을 이렇게 점선 박스에다 제가 넣어 놓은 것들이 있거든요. 물론 그 내용과 관련된 이전에 기출 문제를 넣어 놓은 것도 있지만, 이렇게 박스 안에 내용을 한번 보시면요, 지금 앞서 단체급식을 쭉 얘기하면서 단체급식의 과정을 좀 우리가 얘기했고요. 그리고 영양교사의 직무도 얘기를 했는데, 단체급식의 모든 과정은 영양교사의 직무와 연결되어 있다. 아래에 빈칸을 한번 채워보자 라고 했을 때 선생님들은 기억과 니은에 무엇을 넣으실 건가요? 지금 다 기억이 안 나시면 앞에 부분 교재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시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모든 과정이 다 들어가 있지는 않지만 여기서는 이 영양교사의 직무와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좀 포인트일 수도 있고 핵심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단체급식의 과정을 이렇게 봤을 때 식재료가 구입됐거든요. 자, 식재료가 구입되기 전에 이루어지는 단체급식의 과정 중에서 어떤 게 들어가면 될까? 특히나 영양교사가 해야 되는 직무와 관련돼서 꼭 빠지면 안 될 것이 무엇이 있을까? 그쵸. 식단을 작성하는 부분이 들어가지면 될 것 같아요. 식단을 작성하는 것이 영양교사의 중요한 직무인데, 단체급식의 과정에서 봤을 때도요, 일단 식단을 작성하는 것이 앞에 부분이에요. 물론 식단을 작성하기에 앞서 어떤 영양량을 계산한다든지, 또 급식자의 뭐 식수를 파악한다든지 이런 것들도 분명히 필요하겠지만, 영양교사의 직무하고 봤을 때 앞에 한 칸이라고 하면 식단 작성이 들어가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식재료가 구입됐고, 그리고 조리를 하기 전에 땡땡 및 저장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여기에서는 니은이 또 뭐가 들어가질까요? 식재료가 구입됐어요. 그럼 이게 잘 들어와졌는지 검수를 해야 되는 것도 영양사의 직무거든요. 검수, 뭐 식재료 검수 이렇게 들어가겠지만, 어쨌든 식재료를 검수하고 저장하고, 또 조리를 감독하고, 실제 조리를 하는 거는 조리사지만 조리를 지도하고 감독하고 뭐 검식하고 뭐 위생관리하고 이런 것들은 다 조리 영양사의 영양교사의 직무죠. 그리고 배식 관리하고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앞의 내용에서는 단체급식의 어떤 흐름 과정, 그리고 영양교사의 직무, 이런 얘기를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중요하게 이제 관리자에서 영양교사뿐만 아니라 실제 현장에서 급식을 하시는 조리사님들의 직무도 중요하죠. 식품위생법에 이렇게 명시를 하고 있어요. 이들이 영양교사와 다른 건 실제 조리를 업무를 한다는 거. 검수를 하더라도 검수를 지원한다든지 실제 이런 실무를 하는 부분들이
조리사의 역할인 거죠. 그래서 학교 안에서는 영양 교사와 조리사의 궁합이라고 할까요?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요즘은 사람 간의 의사소통, 인간관계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팀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 팀 안에 소속되어 있는 부분들이 꿍짝이 잘 맞아야지만이 되는 것처럼 급식실 안은 영양교사와 조리사의 궁합이 잘 맞아야 돼요. 꿍짝꿍짝 잘 맞아서 해썹을 잘 지켜가지고 급식이 만들어지고 급식 관리가 잘 되는 이 모든 과정이 그들의 손에 달려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각각의 직무 구분해서 일단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단체 급식의 유형에 대해서 이제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앞에 내용은 뭐 크게 어려운 건 없어요. 워밍업적으로 일단 이렇게 쭉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단체 급식의 유형은요, 크게 급식 대상별 유형이 있고, 그 다음에 급식 운영 형태별 유형이 있어요. 이 두 가지로 구별이 되고, 그 다음에 뭐 뒤에 가서 급식 체계별 유형이라고 하는 그런 부분을 이렇게 알아보도록 할 거예요. 자, 첫 번째는 급식 대상별 유형인데요. 급식 대상별 유형이라고 하는 건 급식 대상이 누구냐라는 거죠. 급식 대상이 뭐 아이들이다 그러면 영유아 보육시설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일 거고, 일하시는 분들이다 그러면 산업체일 거고, 병원 환자다 그러면 병원일 거고, 뭐 사회복지시설이다 이렇게 다 나뉘어질 건데요. 그 중에서 우리는 이제 영양교사다 보니까 저는 이제 학교 급식만 이렇게 교재에 실어놨습니다. 학교 급식의 어떤 목적이라고 할까요? 이런 목적은 뭐 다 외우실 필요는 없어요. 그냥 이런 목적이 있구나라는 것만 알고 넘어가시면 어떨까 싶은데, 대상이 학생들이잖아요. 한참 자라나는 성장기 학생들이기 때문에 이들에게 필요한 영양 공급으로 건강을 유지시킬 수 있도록 해주는 게 큰 목적인 거죠. 뭐 이론서에는 편식도 교정해야 되고, 올바른 식습관이나 식생활 개선, 어떻게 보면 생활 예절 교육, 밥상머리 교육 이런 것들도 해야 되는 부분, 그런 것들이 목적이긴 하지만 실제 현장은 많이 어려울 수 있어요. 실제 현실은 어렵다고 하는 게 더 맞은 표현일 수 있을까요? 좀 점점 입맛에 맞는 것만 먹으려고 하는 게 현실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힘들게 공부하긴 하지만 실제 현장에 가시면 녹록지는 않으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 단단히 먹으셔야 되고, 제가 앞서 부탁드렸던 것처럼 되게 멋진 선생님들이 되셔주셨으면 되게 좋겠는데요. 이러한 것들이 앞으로 계속 이루어져야 되는 게 맞아요. 그래서 학교 급식은 어쨌든 지금 생각하시는 것대로 이런 목적을 가지고 진행이 돼야 되는 겁니다. 발전 과정을 보면요, 이런 일들이 일어나서 지금의 학교 급식이 있습니다. 달달달 외울 필요 전혀 없죠. 다만 그냥 모든 거는 다 역사가 있는 거니까 이러한 발전 과정이 있었구나. 아주 예전에는 유니세프에 의해서 어떤 탈지분유 분배를 시작한 어떤 구호 급식기로 시작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1973년도, 70년도 넘어서 78년도에 이제 자체 조리가 학교에서 시작이 되었고요. 그리고 이제 한 80년도 넘어가면서 학교급식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제정이 됐죠. 그리고 이제 학교 급식의 어떤 확대기와 선진화기라고 구변이 되어 있는데, 이런 식으로 뭐 해썹이 적용이 된다든지 2000년도 넘어와서죠. 그리고 이제 2000년도 넘어와서는 우리 같은 영양교사 배치 근거가 이제 마련이 됐고, 또 2007년도부터 영양교사가 배치가 되기 시작했죠. 또 최근은 이제 이렇게 무상급식이 이루어졌죠. 2011년도에는 초중이 무상급식이었는데, 지금은 고등학교까지도 다 무상급식일 거고, 또 알러지 유발 식품을 고지하는 걸 의무화시켰다든지 뭐 이렇게 선진화기가 됐고요. 최근도 이제 좀 됐네요. 2021년에 학교급식 위생관리 지침서 제5차가 개정이 되어서 현재는 이 지침서 내용에 근거해서 학교급식의 위생관리가 진행이 되고 있죠.
자, 지금까지 이렇게 하는 것들은요, 이번 지금 차시에 공부하는 내용들은 뭐 외울 내용 크게 없죠. 그냥 이렇구나 라는 걸로 이해하시면 되는 내용들이고요. 단체 급식의 이런 대상들, 제가 좀 전에 우리는 이제 학교 급식을 주로 할 거니까 요거에 대한 얘기만 살짝 언급했지만, 각각의 대상에 맞춰서 그들에게 급식을 하는 목적은 뚜렷하게 있거든요. 또 관계 법규도 있어요. 특히 우리가 학교 급식 같은 경우에는 대상이 학생들이다 보니까 그들의 건강 유지라든지 올바른 식습관 형성 이런 것들을 위해서 우리가 급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급식의 유형은 이렇게 대상별로 나누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운영이 되느냐, 운영 형태별로도 나눠지는데, 운영을 어떻게 하느냐, 직영으로 하느냐, 그 다음에 위탁을 해서 하느냐로 이렇게 구별이 됩니다. 두 개를 구별을 해서는 일단 이해를 해 두세요. 하지만 요즘 학교 급식은 다 직영으로 운영된다라고 생각해 두시면 돼요. 일단 직영과 위탁이 무슨 뜻이냐 먼저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직영이라고 하는 건 직접 하는 거예요. 직영점. 우리 뭐 어디 직영점이다 이런 얘기처럼 직접이에요. 우리 이제 학교를 생각해 보면요. 학교 같은 경우에 우리 구성원들, 학생이나 교직원들 위해서 급식소를 학교가 직접 운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교도 물론 교육지원청에서 예산을 받아서 하는 거지만 뭔가 이익이나 이런 것들을 남기는 것도 아니고 다른 사람이 우리 학교에 와서 급식을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직접 운영하는 걸로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직영급식의 장점은 수익보다 고객의 어떤 요구를 만족시킨다, 고객의 어떤 요구, 필요성 이런 거를 만족시키는 것이 주된 목적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얘는 이게 이제 특징이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직영급식의 특징이 되는 거고, 장점과 단점이 존재합니다. 직영급식의 장점은요, 얘는 수익을 내는 게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예산들을 어떤 이익이나 이런 걸 내는데 신경 쓰지 않아도 돼. 그렇기 때문에 갖고 있는 예산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가 있고요. 우리 고객들, 학생들의 요구나 이런 건강 영양에 위해서 거기에만 쓸 수가 있고요. 때로는 원가 통제나 이런 것들이 신속하게 잘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직영의 큰 장점이에요. 반대로 굳이 단점을 뽑아보자면 우리는 막 어떤 서비스를 막 잘할 필요는 없어. 왜냐면 그냥 이 안에서 우리가 충실하게 일을 하면 되기 때문에 서비스가 조금 떨어질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인건비라든지 그 다음에 뭐 그러니까 인건비 아니면 뭐 생산비 이런 것들이 증가될 가능성이 좀 있어요. 이러한 단점을 굳이 뽑자면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제 위탁을 얘기하다 보면 이게 반대의 개념이 되는 거라서 아마 이해가 되실 건데, 일단 직영에서는 이러한 특징과 장단점을 가지고 있거든요. 위탁을 한번 볼게요. 그렇다면 위탁이라는 건 뭐냐면 직영과 반대로 생각하시면 돼요. 위탁은 위탁 준 거야.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일부 의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외부의 어떤 위탁 급식 전문 업체에다가 의뢰를 해서 운영을 하는 것이 직영과 다르게 위탁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위탁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위탁을 급식하는 데 있어서의 기대 효과, 뭐 기대 효과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어떤 장점이라고도 얘기할 수가 있는데요. 이 위탁 급식의 장점이라고 하는 건 뭐가 있을 수 있냐면, 재정적인 측면에서 보면 이 위탁급식 업체가 여러 학교를 예를 들면 지금은 없지만 학교 여러 곳을 막 그렇게 맡아가지고 위탁급식 업체에서 운영을 하면 이들은 대량으로 어떤 구매가 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원가를 절감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장점이 있을 수가 있고요. 인적 자원 관리 측면에서도 보면 여러 이런 것들이 있는데, 저는 이 중에서도 어떤 노사 문제로부터 해방이 될 수가 있어요. 우리 학교 입장에서 우리 학교가 우리가 직영으로 운영하면 어떤 노사 문제나 인력 관리 신경을 써야 되는데 이 업체에다 의뢰를 했어. 그렇기 때문에 이 업체에다 의뢰해 놓고 우리는 신경을 안 써도 되잖아.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이 노사 문제로부터 해방이 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같은 측면에서 급식 관리나 이런 거에 대한 부담이 좀 덜 되지. 우리가 안 하니까. 우리가 안 하고 위탁했으니까 그러한 거에서 조금 부담이 절감되는 부분이 있어요. 급식 업무 관리 부담 감소, 이런 것들이 어떤 위탁의 장점이 될 수가 있는 거거든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점이 있을 수 있는데, 단점은 뭐가 있냐면 혹여라도 위탁급식 전문 업체가 좀 전문성이 부족한 업체하고 우리가 계약이 됐다. 그러면 급식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퀄리티가 조금 떨어질 그럴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뭐 업체를 위탁한 후에 계약 기간이 남아 있잖아요. 그 동안에 이 품질 통제나 이런 것들이 우리가 맡겼잖아. 맡겼으니까 그런 통제를 우리가 할 수는 없는 그런 단점이 있을 수도 있고요. 또 혹여나 어떤 큰 돈이 들어갈 경우에 책임 소재 분쟁이 발생할 수도 있죠. 뭐 이런 부분들이 단점으로 존재할 수는 있어요. 그래서 직영급식과 위탁급식이 어떤 거구나라고 구별하실 줄 알아야 돼요. 우리 학교는요, 예전에는 위탁급식도 있었어요. 그런데 대규모 식중독 사고가 한번 난 이후로 위탁급식이 점점 줄어들어서 없어졌고, 지금의 우리 학교는 다 직영급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학교에서 직접 운영을 하고요, 학교에 주어진 예산대로 우리 학생들의 급식에만 최선을 다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수익이라든지 어떤 손님을 이끌 필요도 없고, 우리 위탁업체가 다음에 또 위탁을 받아야 되고 이럴 필요가 없기 때문에 직영급식은 서비스가 좀 떨어지는 문제가 생길 수도 있지만, 그와 반면에 어떤 이 원가 관리라든지 이런 것들이 참 예산 관리 이런 게 잘 될 수 있는 장점이 있고요. 반대로 위탁을 하는 곳은 어떤 관리나 이런 부분으로부터의 부담이나 이런 것들은 해소가 될 수가 있지만, 혹여나 좀 부족한 업체, 전문성이 부족한 업체랑 계약이 됐을 경우에는 급식 품질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그런 통제를 우리가 잘 하기 어려운 단점이 생길 수도 있다라고 해서 직영과 위탁의 이 방법을, 또 장단점을 구별 반드시 해 두시면 됩니다. 이런 위탁급식은요, 계약을 하는데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위탁을 하는데 우리가 식단가제로 계약을 하는 방법이 있고요, 관리비제로 계약을 하는 방법이 있어요. 위탁급식 업체랑 계약을 해야 되잖아. 식단가제라고 하는 건 말 그대로 식단가라는 건 주로 이제 판매 가격을 얘기하는데, 판매 가격을 기준으로 계약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거는 이제 뭐 좀 식수 변동이 적은 아니면 대규모 급식소 이런 데서 많이 채택을 하게 되는 거고요. 반대로 관리비제라고 하는 건 그 이제 뭐 식재료비, 인건비, 경비 이러한 관리비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정산을 해가지고 이런 것대로 이런 것을 이제 실비로, 그러니까 얼만큼 실제 그런 관리비들이 들어갔나 그런 것들을 실비로 청구를 하게 되는 거죠. 여기다가 뭐 때에 따라서는 어느 정도의 위탁 수수료라든지 이런 것들도 덧대서 청구를 할 수가 있겠지만, 이런 관리비제로 운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얘는 식단가제랑 좀 달리 좀 작은 그러한 급식에서 좀 채택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일단 뭐 계약 방식은 사실 우리가 실제 지금 학교급식 방법하고는 좀 다른 얘기들이다 보니까, 이 위탁급식이라고 하는 내용은 좀 현장하고는 떨어진 얘기다 보니까 이 내용을 꼼꼼하게 더 암기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이 부분에서는 직영급식과 위탁급식이 무엇을 설명하는 것인지, 직영급식과 위탁급식의 각각 장점이나 해서 얘네들을 구별하실 줄만 알면 될 것 같고, 우리 학교급식은 어때요? 직영급식이다. 그래서 직영급식, 학교급식에 그래서 직영으로 운영될 때의 장점과 단점을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금 내용은 조금 많이 못했지만 앞서 OT를 하고서 시작하느라 벌써 50분이 넘었어요. 저는 50분이 좀 넘어가면 우리 선생님들 집중도 떨어질 것 같거든요. 조금만 쉬셨다가 이어가도록 할 건데요. 쉬시는 동안에는요, 반드시 잠깐 멈춤하시고 엉덩이 뛰셔야 돼요. 잠깐 어디라도 움직이셔야 돼요. 스트레칭 좀 하시고 자리에서 떠나셨다가 오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조금 쉬셨다가 다시 만나도록 할게요.